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22년 6월 3주 기준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 경남, 전북, 강원 등입니다. 5대 광역시와 지방 모두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 지역이 지금 매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지역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과 경제 위기 우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매수세 및 거래 활동이 위축되면서 서울 지역 전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요.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지역은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대치동 등입니다. 강북지역 14개구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누적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대문구는 홍은동과 부가연동,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는 녹번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강북지역 전체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도강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와 경기 외곽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쌓이는 와중에 금리 인상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목적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 정책과 맞물리면서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11개구입니다.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는 상승과 하락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했고요. 송파구는 문정동과 잠실동, 신천동 주요 단지에서 하락했고 그 외 강서구라든가 강동구, 영등포구 등 대다수 지역도 하락하면서 강남 지역 전체가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지만 매수세가 없어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급매물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서울도 집값 약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금리 인상의 거래 빙하기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은 대체로 신규 입주 물량 부담이 지속되고 지난해 급등 필요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연수구는 송도동 신축 위주로, 동구는 송현동과 만석동 위주로, 서구는 청라 국제도시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등 인천 지역 전체가 지금 7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지만 이천시 그리고 평택시는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그리고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 서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시흥시는 월곶동 중소형 단지 및 백오동 위주로, 광명시는 일직동과 소화동에서 지난해 급등 필요감을 보이며 의왕시는 매물 적체에 영향이 있는 포일동 등 위주로 하락하는 등 경기 지역 전체가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역시 경기 지역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요, 시흥시 월곶동, 시흥 월곶역 블리밍 더 마크 전용 면적 84.842제곱미터는 이달 7일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신고가 5억 6,3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빠진 가격입니다. 올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3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신고가 14억 8,800만 원을 기록했던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썬밋 플레이스
전용 면적 84.93334제곱미터도 지난 5월 1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원 가까이 떨어졌죠.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올해 들어서 3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신고가보다 2억 원 가까이 낮은 12억 원에서 13억 원대지만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광주 지역 광산구는 하남동과 산정동 위주로, 북구는 문흥동, 중흥동 중저가 위주로, 동구는 지산동과 산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광주 지역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군산시는 라운동과 옥산면 등 개발 호재에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저가 위주로, 전주 완산구는 서신동과 평화동, 효자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하락하는 지역은 대구와 세종, 전남, 인천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인데요.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미분양과 매물이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매매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중구, 달성군 등 전반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대구 지역 전체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이 지속되며 고운동과 다정동 위주로 급매 거래가 발생하며 지금 하락세가 47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세종시는 수억 원씩 하락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대신 월세를 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할 바에야 차라리 무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대책에서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요.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입니다. 혼합형 금리는 전날 연 4.7%에서 7.21%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 국민은 4.75에서 6.25%, 신한은 4.7에서 6.2%, 하나는 5.298에서 6.598%, 우리은행은 5.51에서 7.21%, 농협은 4.73에서 6.1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모두 6%를 넘어서 최고 7.2%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채권 금리도 빠르게 뛰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중입니다.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대 이상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진화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0.75% 금리 인상에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크나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사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주택 수요 이탈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집값 고점 인식까지 겹쳐 거래 절벽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6월 28년 만에 한꺼번에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며 정책금리 상단이 1.75%로 한국은행과 같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에도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같은 폭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은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0%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달하려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번에 0.5% 인상하고 남은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0.25%씩 인상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3%가 현실화되게 되면 지난 2012년 7월 3.0% 이후 10년 만에 3%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 이자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금매로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어 매매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악영향으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장기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무주택자라면 올해보다는 내년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신규 분양을 노리거나 내년 하반기에 경매 물건을 잡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